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박민영 저자의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입니다. 2017년에 출간된 책으로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학교라는 공간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이고 과격한 표현들도 있지만 뉴스 기사에서만 보던 학교와 사학재단 비리 등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력이 사그라들었어도 정신적인 폭력은 학교를 포함한 교육 전반에서 아직까지 뿌리 깊게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책의 301페이지에서는 청소년 헌장을 뒤집어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의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활동할 기회를 얻지 못하며 타율과 통제의 대상이 된다. 그에 따라 청소년들은 무책임한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청소년들의 비인간적인 삶을 보장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식민지에 갇힌 청소년, 학교폭력이 아니라 폭력학교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최후의 식민지라고 불리는 학교를 포함한 청소년들을 억압하고 있는 세계를 이야기한다고 보여지며 2부 폭력학교에서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사학비리, 특수학교의 인권유린, 종교사학,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청소년 자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평론가이자 인문사회 작가인 박민영 저자는 교복이라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교복을 입는 것에 대한 장단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으나 교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틀에 학생들을 끼워 넣는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학교의 권위와 관료주의에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힌다고 하는데요. 또한 학생들은 획일적인 입시 지향적 교육을 어디나 동일하게 받는다는 생각으로 교육의 질을 보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복이 괜찮은 학교를 원한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입이 거칠다고 어른들은 불평하는데요. 그렇게 만든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1년 EBS 다큐멘터리 욕해도 될까요의 조사 내용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1시간에 49번, 75초에 한 번꼴로 욕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재미있다고 욕하고 또래 집단에게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욕하는 이런 문화를 스스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미있다고 욕을 하고 또래 집단에게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욕하는 이런 문화를 아이들 스스로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책에서는 청소년들이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가장 큰 원인을 입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비인간적이고 폭압적인 입시교육 시스템에 대한 비명이라고 하며 개인적인 생각을 붙여보자면 자신만의 에너지를 제대로 분출할 통로가 없기 때문에 욕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른이지만 폭력적인 언어를 행사하는 교사,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은 욕을 배울 수밖에 없는데요. 정리하자면 청소년들의 입이 거칠어지는 것이 그 아이들만의 잘못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청소년들은 힘든 상황이지만 힘든 것을 웃으면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를 쿨한 태도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역설적 초연함을 청소년들에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쿨함은 노예들의 성공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백인의 야만적 질서를 거부하거나 그에 대항하면 죽음을 면하기 힘들었으나 쿨한 태도를 취하는 노예는 주인의 인정을 받으며 다른 노예들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10대들에게 쿨한 태도 역시 물론 저자의 생각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억압과 차별,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는 입시 경쟁과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입시 경쟁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저항하고 결국은 자포자기해버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쿨한 척을 하지만 이는 절대로 괜찮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혁태 저자의 일본 전후의 붕괴에서 나오는 한 아들은 엄마에게 부모님은 이것저것 간섭은 했지만 남녀관계라든가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같은 것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조기 유학을 보내는 부모들 또는 기러기 아빠들을 보면서도 청소년들에게 힘든 짐을 주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한국의 교육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의 욕심으로 아주 어릴 때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유학은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도피성 유학, 교육 엑소더스라고 불리는 것처럼 유학은 흔히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늘 아래 이상적인 교육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어른들이 인정해야 하고 이 땅에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외국 유학은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감옥이 된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는데요. 단지 유학을 가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도 배워야 하고 차별도 당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뒤 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못하니까 외국물을 먹어야 취업이 더 잘 되니까 등의 생각은 결국 어른들이 아이들을 또 다른 사지로 내모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학교는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고 군대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두 곳 모두 민주사회에 대한 개념이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지만 그 방법은 비민주주의 방식이며 개인의 주체성, 자율성, 독립성을 끊임없이 훼손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학교도 군대도 요즘에는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람 존중이 확실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학교와 군대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폐쇄적인 조직이기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비리, 나쁜 일들을 모두 감추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암암리에 일어나는 교사, 선배, 또래 등의 정신적인 폭력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이를 받아들여 아이들은 그 공간을 졸업해도 바뀌기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 공부 대신 다른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죄가 아니지만 죄로 만들어버리는 교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을 죄로 만들어버리는 학교는 결국 교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성적이 나쁘다는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지니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일정 연령이 되면 모두 똑같이 학교를 들어가야 하고 남학생들은 군대를 가야 하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이런 세상을 저자는 전체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부에서 다루는 내용이 궁금하면 직접 책을 보면 좋겠습니다. 소개하기 불편한 내용들이 많아서 왜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지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 위주로 오늘 소개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단적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가스라이팅처럼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학교의 문화, 자율성을 간과하는 전체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입시교육 자체가 폭력 자체라고 보는 저자의 이야기처럼 학교에서는 알게 모르게 폭력의 산물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단지 너무 당연해서 둔감해지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고 자율성을 존중해달라고 외치면 어른들은 무시합니다. 심지어 학교에 있는 교사들도 저지시키는데요. 이런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창의력과 자발성, 주체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저자도 말하지만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이 진정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을 주체로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입시 제도를 철폐하지 않는 한은 학생의 인권도 학교 민주화도 제대로 된 삶의 교육도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향한 줄서기를 위한 입시 교육을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하는데요. 경쟁이 있는 사회를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지만 무한 경쟁을 위해 혈안이 되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책이었는데요. 청소년들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결국은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와 가정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른들은 마치 그것을 부정하고 자신들은 아니라고 항상 변명만 하고 있어 보이는데요. 아이들에게 비판을 하기 전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하고 있고 죄책감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후대를 위해서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생각을 다시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박민영 저자의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